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투자 이야기, 그중에서도 미국 배당주와 한국 증시에 대한 최신 정보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시장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 배당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다, 복리 효과가 좋다, 변동성에도 강하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매력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죠. 근데 있잖아요. 2024년 5월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게 있어요. 아, 5년 성과요? 어땠나요? 네, 그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 나 월배당으로 유명한 리츠5, 또 커버드 콜 ETF인 JEPI 같은 것들이요. 수익률이 S&P 500 지수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네, S&P 500보다요? 네, 심지어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금보다도 성과가 안 좋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안정성 보고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그렇게 낮았다니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 그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엄청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였고요. 네, 그랬죠. 이런 환경이 배당주나 리츠에는 좀 부담이 된 거죠. 금리가 오르면 미래 배당 가치가 좀 떨어지고 또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 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하,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시경제 변수에 오히려 좀 취약했던 면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상과는 좀 다른 결과였던 셈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다른 자료에서는 또 그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작년 말이나 올해 초 같은 때요. 그때는 배당주 ETF가 S&P 500보다 성과가 더 좋았다는 내용도 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그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때는 배당주가 약간 안전자산처럼 여겨지면서 자금이 몰릴 수 있거든요. 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잠깐 반짝 좋을 수는 있는데 근데 장기적인 성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5년 데이터처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해요. 게다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그 현금 흐름이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냥 배당 많이 준다고 덥석 사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보고 투자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보다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또 앞으로도 배당을 꾸준히 늘려갈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같이 봐야죠. 재무 건전성과 배당 성장성.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전략은 배당 지급 주기가 다른 주식들을 좀 섞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 주는 그룹, 또 2월, 5월, 8월, 11월 그룹,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그룹. 이렇게 잘 조합하면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 월 배당 포트폴리오. 그거 진짜 괜찮은데요? 약간 월급 받는 느낌도 나고. 근데 미국 주식이니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 그럼요. 환율 변동 위험은 기본이고요. 또 세금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이요? 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하나 있는데 만약 이게 통과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배당 소득세가 지금 15%거든요. 이게 최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MBN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15%에서 35%요? 와, 2배 이상 뛰는 거네요.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요. 서학개미 분들한테는 부담이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금 문제는 정말 잘 체크해야겠네요.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최근에 보면 내년 6월 대선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증시가 꽤 강하게 올랐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죠. 근데 역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쭉 보면요. 선거 자체가 주가의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는 사실 드물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외무 충격 같은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07년 대선 이후 1년 동안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36% 넘게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는 좀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선거 이슈보다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대선 말고 또 주목할 만한 건 없을까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쳤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은행 예금 이자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랑 배당주. 네. 특히 요즘 한국 기업들도 주주 환원을 늘리려는 추세잖아요. 이런 흐름하고 맞물리면 실적은 괜찮은데 아직 주가가 좀 싸다고 평가받는 고배당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죠. 실제 관련 자료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한 5.1% 이상이면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5년 성과는 시장 지수보다 낮았고 금리나 달러 같은 거시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투자할 때는 배당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꼭 확인해야 하고 월배당 포트폴리오 같은 전략도 있지만 미국의 세금 인상 가능성이라는 큰 변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한국 증시는 대선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걸 보면 전통적인 배당주 투자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기에는 좀 기대에 못 미쳤잖아요. 거기에 미국 세금 문제까지 더해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꼭 전통적인 배당주뿐일까? 아니면 혹시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의 개념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